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3 실무 132강 클램핑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설명드릴 내용은 클램핑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부분 단면도, 평면 제도, 외접 다각형, 조립구멍 제도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고요. 치수, 일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작성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규격하고 오토캐드 단축키, 명령어 단축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캐드 단축키 리스트는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 요거 이상이거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나 그럴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조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이고요. 저 오른쪽은 이제 도면 양식이죠. 이 양식도 제공하는 거니까 알아보시면 되고, 과제명 이제 이 부품이 이제 클램핑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 부품 전체적으로는 이름이 그렇고, 이 부품은 따로 이제 얘기하면 링크 브라켓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질은 SM45C라고 되어 있고, 수량은 1개 되어 있네요. 1대1의 삼각법으로 그렸습니다. 삼각법이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그죠? 정면도고 우측면도고 이게 평면도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소 내용 보니까 이게 일반 가공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가공 부분의 이제 형상이고, 원소재를 이제 기계 가공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개는 C0.5고, 그러니까 도면에 표시되고 지시가 없는 부분을 보니까 도면상에 여기는 지금 C1이라고 돼 있다, 그죠? C1이니까 여기는 C1로 잡혀 있네요. 그럼 여기도 C1인 거고, 똑같은. 여기가 이제 C0.5 부분에 해당하네요. 조금 해볼까요? 그죠? 여기가 이제 C0.5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 양쪽으로 C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끝으로 보면 세 번째 여기 이제 일반 못하기 C0.5라고 되어 있는데, C0.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면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공을 하고 나면 뭐 요런 모서리도 그렇고 요런 여기 모서리도 그렇고 뭐 요런 면들의 모서리도 그럴 테지만 날이 서겠죠. 버가 남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C0.2 정도로 이제 벌을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도면에서 우리가 표현해 줄 부분은 도면상에서 표시해 줄 부분은 여기 C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겠죠. 그거 보시면 되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부분 단면도, 평면 제도, 외접 다각형, 조립 구멍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뭐 요거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도면상에서 이제 차례차례로 보면 부분 단면도는 여기 평면도상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부분 단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정면도하고 평면도상에 좀 표현을 해놨는데, 평면 제도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게 형상적으로는 파이 28이라고 하는 이제 원 기둥, 원통을 가지고 얘를 가공해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니까, 실제로는 원통에다가 한편으로 여기 육각형 있죠? 이 육각형, 다각형의 육각형이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각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하겠지만 여기는 다 평면인 거죠. 그죠? 여기는 다 평면이죠. 근데 우측면에서는 평면인 게 확실히 되는데, 이 정면도 상에서 도면을 보면 선이 이렇게만 지나가게 되면 이게 평면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면도 상에서는 이렇게 가는 시선으로 다 X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면은 다 평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원통상에 이제 평면 표시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평면도 상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평면이라는 뜻으로 대각선을 이게 두 개 이어준 거고, 이게 이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면도에 보시면 이게 다각형이죠. 이게 육각형이죠, 정확하게. 근데 여기 보면 가상선으로 이렇게 된 부분, 여기 원의 사이즈가 17파인데요. 17파이라고 하는 원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다각형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얘의 다각형의 특징은, 그죠, 맞습니다. 외접 형태의 다각형을 그리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접은 원 안쪽에 이제 이 다각형이 그려지는 게 내접인데, 우리 그림상에서는 원 바깥쪽으로 가상의 이 원, 즉 17파의 원 기준으로 바깥쪽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외접에 해당하는 다각형이라고 외워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립상의 구멍을 보니까 파이 7의 H7이라고 한 이 구멍은 조립 구멍에 해당하겠네요. 도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표는 글로는 제가 설명 안 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선 있죠? 요선. 여러분들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 라인. 자, 요 선에 5mm는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형상의 부분이죠. 요까지가 5mm인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부터 요까지 사이즈는 없죠. 요 바깥쪽은 28파이가 나오는데요. 요 안쪽에는 요만큼 디귿자로 들어간 요 부분의 사이즈가
도면에 보시면 없다, 그죠? 요거는 만들어지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원통상에서 원기둥상에서 실제로 13mm 정도의 요 두께를 주고 나면 요게 여기서 표현 안 되는데 우측면에서는 사실 여기 수문선으로 이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좀 생략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 구멍도 우측면 상에서는 생략을 해놨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보조선으로 이렇게 선 두 개를, 즉 여기 13mm니까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mm에 해당하는 사이즈의 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요 사이즈를 정면 도상으로 당겨서 이제 요 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림을 그릴 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이즈가 특별히 없다는 거. 근데 얘는 어디서 찾는다? 맞아요. 평면 도상이 13mm라고 하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측면도에 그려가지고 선을 당겨서 그리시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 선은.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투상하는 것도 조금 이해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요 도면 양식 제공할 거니까 도면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준비되셨죠? 우리 정면도부터 먼저 그릴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측면이든 평면이든 이렇게 그림을 뻗어나가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이거 원의 중심 여기서부터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쵸? X라인 통해서 우리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중심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놓죠. 그러니까 X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원 그리고, 자, 그 다음 필요한 부분 옵셋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만들고, 선을 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면도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L이라고 하는, 그죠? XL이라고 하는 명령은 무한대 선이죠? 그죠? 무한대 라인입니다. XL 엔터 치시고, 여기 언저리 클릭을 하고, 수평 수직으로 놓겠습니다. 여기 원점을 저는 어디로 생각할 거냐면, 저는 여기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리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제 방식으로 하고요. 저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보통 도면을 딱 봤을 때, 중심을 좀 찾는 편이에요. 그리는 사람이 이제 스타일인데 저는 중심을 찾는 편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찾는다는 소리는 한편으로 뭘 찾는다는 소리입니까? 중심이 어떤 이유로 생기나요? 보통은 원인 거죠. 원이나 원호가 중심을 갖잖아요. 혹은 대칭이거나, 맞죠? 대칭이거나. 근데 이 도면상에서는 여기 원이 보이네요. 원 기준의 위아래가 또 대칭이네요. 그런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여기 중심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도면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설계 기획 혹은 설계 이제 프로 과정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나름 어떤 기준이 조금 있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원의 중심을 먼저 그린다, 뭐 그런 스타일로 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지금 선이 두 개 보이는데요. 정면도상이 하나, 두 개인데 이게 두 개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 C0.5라는 부분, 그러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그죠? C0.5 주기로 했죠. 0.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 있는 사이즈는 파이 7이고요. 요게 파이 7이고 바깥쪽은 C0.5씩고 못따기가 된 부분이에요.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이 두 개로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C 엔터 치고 여기 교차점에 콩 찍고 D 엔터, 지름으로 7파이 하나 넣어주죠. DDI 엔터 치시고 요거 찍어서 7파이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그림상에서는 요 안쪽에 있는 원입니다. 요거 그리신 거고요. 그 다음에 C 못다이가 0.5였잖아요. 그러면 옵셋으로 엔터 0.5라고 주고 이 원을 바깥쪽으로, 그쵸? 옵셋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건 C 0.5 해당하는 선이 되겠죠. 자, 요걸 미리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이라고만 잡혀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은 반경은 없죠. 근데 오른쪽 쭉 가면 파이 28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여기에 4분점, 여기 4분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R로 따지면 한 R은 14가 될 거고 지름으로 그리면 28파이가 되겠죠.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C 엔터 치고 여기 중심 교차점 콩 찍고 지름 D 엔터 28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까지 이상 없고 되셨죠? 자, 요거 중심 기준에, 여기 중심 기준에 27mm가 여기 끄트머리죠. 맞습니까? 옵셋으로 27이라고 주고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그러면 토탈은 얼마일까요? DLI 엔터 치시고 여기하고 여기 끝은 4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 없네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라인 L 엔터 치시고요. 여기 4분점에서 여기 직교 엔터 여기 4분점에서 여기 직교 이어주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걸 끝까지 그릴 필요는 없네요. 왜냐하면 선이 딱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네요.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또 다른 사이즈니까. 아무튼 뭐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여기 있는 오른쪽 선 기준에 여기 라인이 10이고, 그죠? 여기는 5mm네요. 자, 옵셋으로 10이라고 주고 얘를 왼쪽으로 엔터 5mm라고 주고 얘를 또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선을 정리하면 트림으로 요거 잡고 엔터, 요거는 일단은 끊어 주셔야 되겠죠. 요쪽은, 그죠, 다각형에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라인이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는 우측면도로 그려서 선을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는 지금 안 나와 있죠. 맞아요. 뭐 이제 우측면도 보면 사실은 이게 파이가 아마
얼마 죠 17이었나? 좀 헷갈렸네. 17이네요. 그래서 사실 요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mm는 해요. 근데 오른쪽에 그려놓고 선을 당기는 게 여기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위에 있는 수평선 엔터 요거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측면도에서 선을 그려서 이걸 당겨서 그려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느 부분 말하냐면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지금 여기서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우측면도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정면도는 그냥 이대로 두고요. 우리 우측면도로 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됐죠? 자, 엑셀 엔터 치시고요. 여기 연절이 콩 찍어서 수직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차점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이상 없고. 자, 그러면 여기 직경은 얼마입니까? 바깥쪽은 28파이죠. C 엔터, 교차점 콩 찍고 D 엔터 28이라고 주고 바깥쪽 그렸고요. 안쪽에 있는 다각형을 그릴 건데 다각형을 그릴 때 바로 폴리곤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로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그림상에서는 안쪽에 있는 요 파이가 그죠? 요 가상선의 이 파이가 17파이를 먼저 그려주고 그거 보조선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다각형 외접으로 그린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선, 그 원은 이렇게 이제 보조선인 가상선으로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자, C 엔터 치고 교차점 콩 찍고 D 엔터 17이라고 먼저 주고요. 요거를 감싸는 다각형 그려보도록 하죠. 하단에 보면 여기 17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그냥 참고치수죠. 예, 그냥 참고치수 이해하시면 됩니다. 폴이라고 하는 명령을 씁니다. 폴리곤의 폴이고요. 엔터. 치고 나면 면수는 몇 개입니까? 우리 면이 6개죠. 6면체니까 6이라고 숫자 바꿔주고. 자, 중심 폴리곤의 중심은 여기죠. 여기 콩 찍고 나면 물어봐요. 내접이냐 외접이냐.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외접이라 그랬죠. 외접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선이 이렇게 뻗어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요 끄트머리, 여기 십자 끄트머리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거 위로 붙이면 될까요? 우리 그림상에서는 안 맞죠? 예, 맞아요. 0도 부분 쪽 혹은 180도 쪽에다 갖다 붙이셔야 돼요. 전 0도 부분에 해당하는 4분점에 콩 찍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원 그렸던 요 선은 보조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가상선으로 바꿔놓고 도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릴 때 요 부분 있죠. 요 라인선에 선을 당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이렇게 당기고 선을 당겨서 요 부분을 트리밍 날리면 요 부분만 남겠죠. 요렇게만 남겠죠. 그럼 여기 그리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김에 얘도 그려주면 되겠죠. 요것도 선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 모서리에서 가져온 선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선을 가져올게요. 엑셀 엔터 치시고 상단에 있는 여기 끝점 찍고 엔터 여기도 끝점 찍고 수평으로 끝점 찍고 요것도 수평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TR 엔터로 요거 경계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 두 개의 선이 어떤 선인가요? 왼쪽의 그림에서 요거 두 개 그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밑으로 밀어 하시면 되겠죠. MI 엔터 치시고 여기 교차점 찍고 여기 교차점 찍어서 그림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단에 그거 가야죠. 잠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안쪽에는 요 선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 라인, 요 라인 제가 아까 어디서 가져온다 그랬습니까? 여기 13mm, 요게 이제 평면도에서 봐서 13mm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위에서 쳐다본 그림이 얘니까 우측면도상에선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얼마인 거예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요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 요 투상은 혹시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 투상은 이해되셨죠? 선 두 개를 여기 13mm를 만들고 나서 선을 당겨서 그려야 되겠죠. 예, 맞아요. 요거는 선을 옵셋 이용해서요. 13 나누기 2로 해주시고 수직선을 왼쪽 또 수직선을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X라인 이용해서 여기 교차점입니다. 찍어서 당겨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보조선이니까 지우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건 아까 5mm 옵셋 한 거고요. 됐죠? 트림으로 요거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선 자체를 밀어 MI 엔터 치시고 여기 4분점 찍고 여기 중간점 혹은 직교 찍고 엔터 트림 이용해서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지금 그리신 게 요 안쪽에는 요 디귿자 얘가 결국은 요거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이즈는 없지만 우리가 우측면도 그려가지고 당겨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렵다는 소리는 사실 투상이 조금 미흡하다는 소리예요. 한편으로. 투상 관련된 게 약간 미흡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모르시는 거 좀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혹은 이제 구독자 요청 강의로 해가지고 또 동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요. 자, 이제 X라인 이용해서 평면도 그리죠. 클릭하고 수평으로 놓고
여기 중심 그러니까 요 중심선 우리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요거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교차된 지점은 여기라고 생각하면 또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옵셋 이용해서 13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선을 위로. 됐습니까? 자, 일단 위쪽만 그린 거예요.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 경계 엔터, 요거 지워주고. 여기가 결국 어디입니까? 요거 그리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끝은 다시 어떻게 그려주면 됩니까? 맞습니다. 여기 X라인 이용해서요. 여기 중간점 이용해서 수직으로 올려놓고요. 트림 기능 이용해서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결국 얘는 뭐가 되죠? 결국 요거 그리신 거예요. 까지 이상 없고, 자, 요거 미러 해가지고 미리 하나 완성해 놓고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편하죠. 예, 완성됐고, 자, 요 부분도 보면 요 부분도 요렇게 뭔가 단차가 이렇게 보이죠. 여긴 요 끝부분이고요. 얘는 여기가 선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자, 옵셋 이용해서 자, X 라인 가가지고 요 부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경계 여기 찍어서 X 라인으로 여기 찍어서 수직으로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안쪽에 28파이의 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됐고, 자, 트림 기능으로 안쪽에는 요 선들은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이죠. 여기 하나의 마디니까.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이는데요. 요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요게 지금 다각형의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를 위에서 쳐다본 그림 맞죠? 여기 중심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맞습니까? 17이라고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mm가 됩니다. 이것도 투상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옵셋 기능 이용해서 17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또 수평을 밑으로, 수평을 위로만 먼저 그려주고 요건 나머지는 미러 합시다. 요거 잡고 얘들 두 개는 밑으로 미러 해주시면 되겠죠. 미러 해주시면 형상이 완성될 거예요. 네, 컨트롤에서 저장해주고, 네,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 다음 트림으로요. 일단은 요거 경계 잡고 지우고 엔터, 요것도 경계 잡고 일단 지워놓고, 여기 완성됐고, 요거는 이따가 부분 단면 그릴 거고, 요 부분 완성해보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를 다 지워도 될까요? 요걸 다 지워버리면 여기 선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울 때 잘 보셔야 됩니다.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것도 요거는 이렇게 지울 수 있겠네요. 지우면 되고,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 경계 잡아서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되고,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트림으로 여기하고 여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 주십시오. 이상 없고, 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 주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안쪽에 있는 여기가 조립 구멍이죠. 여기는 7파입니다. 여기 H7이라고 하는 건 구멍에 해당하는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구멍은 대문자 씁니다. 끼워 맞춤 공차를. 자, 7파이니까 옵셋으로 줘도 되지만, 우리가 미리 이제 원을 정면 도상에 그린 게 있잖아요. X라인 이용해서 여기 7파에 해당하는 4분점에서, 7파에 해당하는 여기 4분점에서 원 하나 빼내고, 또 여기도 저점에서 또 원 하나 빼내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C 못하기가 있었죠, 그죠? 근데 C 못하기 할 때, 여기 C가 지금 이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부분이 C 0.5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챔퍼 기능에 들어가서 CHA 챔퍼 들어가서 자르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T 엔터 들어가서 자르지 여기 잘라버리면 이 선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지 않기로 바꿔놓고 거리값 뒤로 바꾸고 0.5라고 주고 엔터 그러니까 얘 잡고 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건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날리고 이거 날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밑에 부분도 챔퍼 여기 수평선 잡고 안쪽 선 잡아주시면 되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고, 요거 두 개 선을 밀어 MI 엔터 치고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으로 밀어 해주고, 대칭 복사 라인으로 못따기 되는 끝과 끝을 연결해주고, 여기도 라인으로 못따기의 끝과 끝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요 선은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는 선이다, 그죠? 여기 트리밍을 제가 왜 했는가? 요거 그냥 지우면 되는데, 얘 지금 나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구멍이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자, 컨트롤에서 저장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어떤 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부분 단면으로 표현된 파단선이죠? 맞아요. 가는 시선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요렇게 스플라인 선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부분 단면으로 한 거니까 여기다가 해칭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까지 또 맞아 하죠. 자, SPL이라고 해서, 자, 자유곡선 클릭하고요. 그 클릭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지그. 엔터. 자, 여기 찍고 지그, 제그, 지그,
제거하겠습니다. 엔터 한 번, 두 번, ESC 몇 번 누르고. 자, 얘들은 파단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요건 이해하셨을 거고, 가는 시선. 자, 그 다음 해칭 넣으셔야죠. 이거. 요거는 레이어의 가는 시선입니다. 가는 시선이고, 해칭 H 엔터고요. 안시 31번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건 좀 촘촘한데, 그거 좀 촘촘한 것도 봐야 돼요. 안시, 요거 31번 쓰고, 얘 잡고, 이거, 여기 아니죠? 여기 잡고, 여기 잡고인데, 여기 아니고. 자, 근데 여기 잡고 나니까 되게 좀 넓죠, 간격이. 이 간격을 촘촘하게 하려면 축척에 들어가 보시면, 패턴 축척에 0.5라고 여기 바꿔주시면 촘촘해집니다. 배치 닫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이상 없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됐죠? 자, 이제 정면도로 와가지고 선을 정리하고 이제 다듬고 이제 치수 기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다듬어 보죠, 여기.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엔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얘들은 중심선이죠. 일단 정면도부터 보세요. 중심선으로 일단 바꿔놓고 자 브레이크 BR 명령 이용해서 요거 잘라주고 얘도 요만큼 잘라주고 얘도 요만큼 잘라주고 얘도 요만큼 잘라주면 정면도는 형상이 이상이 없고요. 됐죠? 치수 아직 넣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C5 따위가 1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여기 위아래가 C1이네요. 자, 그럼 아까 챔퍼 자르지 않게 되어 있는 옵션으로 바꿔놨었는데요. 다시 CHA 챔퍼로 들어가서 자르기로 다시 들어가서 T 엔터로 여기 T요. T 엔터로 다시 들어가서 자르기로 바꿔놓고 그냥 거리값 D로 바꾸고 1로 주고 엔터 두 번 치고요. 얘하고 얘 C1 주고 엔터 얘하고 얘 C1 주겠습니다. C5 따위가 시작되는 혹은 끝나는 부분들은 선을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부분, 요게 이제 평면. 그러니까 실제로 형상은 원통의 형상에서 얘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평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이 필요합니까? 예, 맞아요. 라인 넣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엔터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엔터 여기 모서리 엔터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자, 그 다음에 이 네 개 선 다 선택하셔서 가는 시선 바꾸고요. 예. 평면에 이게 원통 형상의 어떤 형상 부분에 평면 형상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시선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선 두 개 선택하셔서 대칭 미러 이용하셔서 밑으로 여기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일부러 저기 밑에 여기는 안 그린 거예요. 대칭 복사하려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자, 우측 면도에서는 특별한 거 없죠. 예, 맞아요. 중심선들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정리해 주고 요것도 중심선 정리해 주고 요것도 중심선 정리해 주고 여기도 중심선 정리해 주고 자, 이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자,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MA 엔터 중심선 원본 클릭하고 4번 해당하는 선 클릭해 주시면 중심선 바뀝니다. 우측 면도도 이상이 없고 자, 이제 평면도만 정리해 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평면도 한번 가보죠. 자, 일단 요거 중심선이네요. 요것도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MA 엔터 자, 원본 중심선 그 다음에 4번 바꾸고 자, 브레이크 BR 명령 이용해서 여기 끊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셔야겠죠. 나머지들은 이레이저, 이 엔터 치셔서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여기가 아까 못따기였으니까 요 마디 못따기 C 넣어주셔야 되죠. 여기니까 자, 챔퍼 CHA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 주시고 라인 엔터 이용하셔서 선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거 좀 자세히 보면요. 중심선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외형선이 하나 더 보이시나요? 여기 좀 까만색이 하나 더 보이죠? 맞죠? 그럼 여기는 없죠. 여기 까만색의 외형선 어떤 선일까요? 얘를 위에서 쳐다봤으면 요 위에 있는 모서리 있잖아요. 우측면 가보면 요 모서리 있죠. 보이세요? 여기 요 모서리가 실제로 평면도상에서는 여기가 외형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 외형선을 빠뜨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투상할 때. 요 모서리가 눈에 보이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윗부분을 위에서 쳐다본 그림이 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쪽으로 위아래로 있는 것들은 여기 묘면이 해당하고 중심에 여기 뾰족 우뚝선이 요 봉오리는 여기 선으로 외형선이 추가돼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걸 빠뜨리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인 L엔터 이용해서 여기 중간점 여기 선 이어주시면 돼요. 여기. 네, 이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L엔터 치셔서 여기하고 여기 대각선 넣어주고 여기도 대각선 넣어주셔야지 평면인 거 이해되고 그 다음에 선 두 개를 먼저 가는 시선으로 바꿔놓고 요거 미러 하면 위아래가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잡아서 미러 기능으로 미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형상적으로는 그림이 이상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제 치수 주고 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죠?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여기까지 한 작업이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부분 단면, 평면 제도, 외접, 다각형, 조립, 구멍 등에 대한 제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치수하고 일반 공차, 끼워 맞춤 공차를 작성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리뷰하고 마치면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치수도 계속 줘보죠. 요 정면도부터 우리 치수 주면 됩니다. 요거 보고 똑같이 집어넣는 거니까, 그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DRA 엔터 치고, 여기 콩 찍고, R1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괄호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치수를 바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고, 편한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멀티, 이제 M이라고 하는 옵션 쓸 거라서, DRA 일단은 엔터 주고 찍고요. 여기서 바로 바꿀 거예요. 그러려면 밑에 보면 여러 줄 문자라고 M 돼 있죠. M 텍스트라고 아마 부를 것 같은데요. 멀티 텍스트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서 M이라고 한번 옵션 한번 켜보세요. 켜면 여기에 이제 여기 이 값에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딜리트 키로 치워버리시고 괄호 열고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이건 키보드상으로 치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상단에 문서 편집 기능을 닫아버리시면 아까 여기가 아까 R14인가요? 14인가요? 그 값이 없어지고 R 값 우리가 바꾼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보시면 되고, 자, DLI 엔터 치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어서 5mm 엔터.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끄트머리 찍어서 여기 10mm. 근데 요 사이 간격이 조금 그죠? 너무 가깝네요. 무브 기능 이용해서 요거 위로 잠깐만 올리죠. 올려놨다가 다시 내리면 됩니다. 자, 여기 사이 첫 번째 치수라고 하는데요. 요거 첫 번째 치수의 간격은 여기 문자가 하나, 두 개, 3개, 즉 5든 뭐 10이든 요 문자가 여기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간격. 요 간격이 보통 한 12에서 한 15mm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치수 줄 때는 여기 간격 문자가 2개씩 들어가는 간격. 요 간격은 대충 한 8에서 12mm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것만 외형선에서 좀 많이 띄우시면 돼요. 근데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띄운 것 같네요. 스트레치 기능 S 엔터 치고 이건 조금만 당겨냈죠. 밑으로 좀 내려놓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 DRA 엔터 치고 여기 끄트머리 찍고 여기 중심선 찍어서 27mm 넣고요.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찍고 여기 끄트머리 찍어서 41mm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0.2 일반 공차 요거는 이따가 공차 넣을 때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고 여기 모서리 찍고 위에 모서리 찍어서 요거는 28. 요거 파이도 지금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특성창 이용해서 넣는 걸 되게 많이 설명했는데 이거 지금 클릭을 하지 않은 요 상태에서 M 엔터를 치고요. M 엔터를 치고 28이라는 숫자 앞에서 %C를 넣도록 하죠. %C 파이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마 파이 기호 외에는 도면상에서 표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파이 기호는 어떻게 넣는다? 네, 맞아요. 퍼센트 아시겠지만 %C로 넣고요. 그다음 한 개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기호 있잖아요. 그죠? 이 기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는 어떻게 넣냐면 %P라고 주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도면상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각도의 도라고 있어요. 도. 각도의 도 넣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퍼센트 디그리에 있잖아요. 디그리가 도잖아요. D라고 넣어주시면 각도의 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는 없다 그죠? 그 위아래 요거 위아래 얘하고 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거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문서 편집 닫고 치수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건 지시선 이용해서 C1 넣도록 하죠. 에리 엔터 치고 자, 여기 모서리 콩 찍고 여기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여기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 번, 두 번 대문자 C1 엔터 한 번, 두 번. 자, 스트레치 기능 이용해서 S 엔터 뒤로 백으로 잡고 엔터 아무데나 엔터 치고 아무데나 콩 찍고 요렇게 좀 꺾어주는 게 낫겠죠. 자, 우측면도 가서 요거 도면 또 한번 취소 넣도록 하죠. 자, DDI 엔터라고 치고 지름 요거 가상선 쪽입니다. 바깥쪽으로 빼서 17 넣어주고 그 다음에 DLI 엔터 치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높이 요거는 지금 치수가 괄호가 들어갔으니까 괄호 넣어 주셔야겠죠. 자, M 엔터 치고요. 괄호 열고 커서 뒤로 보내서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서 편집 닫고 그 다음에 여기 17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컨트롤 S 저장해주고 자, 이제 평면도 한번 와보시죠. 평면도 와보시면 요거 두 군데 치수가 있네요. 자, DLI 엔터 치고 자, 파이 7인데 이것도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림은 이렇게 잘 그려놓고 치수를 엉뚱하게 여기 줘버리세요. 8이라고 주세요. 이렇게 줘놓고
물어보십니다. 이거 분명히 7로 그랬는데 이거 8로 나온다고 그래요. 치수 이거 8로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치수 줄 때 C 못따기 이쪽에서 이렇게 찍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여기서 치수 측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건 못따기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린 건 얘였잖아요. 그죠? 요 실수도 종종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자, 뒤에라 엔터 치고 여기죠.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안쪽에는 여기 모서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여기 하나 클릭하기 전에 엔터 치고 앞에다가 %%C라고 맞아요. 파일 먼저 넣어주도록 하죠. 먼저 편집기 닫고 자 여기 언저리 놓고 한번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왼쪽 DLR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13mm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치수 넣는데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면도로 돌아와서 미흡한 부분 확인하도록 하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뒤에 공차 근데 폰트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41은 폰트가 제가 3.5로 글자 폰트 만들었고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여기 공차는 2.5 폰트로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치수하고 공차가 구분이 돼요. 한번 보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커서 뒤로 보내고요. 방향키로. 자, 그 다음에 %P 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랬죠? 그 다음에 0.2. 자, 드래그로 이렇게 잡고요. 상단에 가보면 주석 밑에 여기 폰트예요. 클릭을 하셔서 2.5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폰트가 좀 작아요. 2.5 폰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됐죠? 자, 문서 편집기 닫고 됐죠?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정면도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그러면 정면도상 이상이 없고 자, 우측면도도 요거 이상이 없고 자, 평면도 보시면 평면도는 H7 끼워 맞춤 공차 두 개가 보이네요. 요거 소문자고 요거 소문자고요. G 요거는 대문자 H입니다. G는 아마 이 역할이 여기 끼워 들어가는 맞아요. 축의 역할인 것 같고 얘는 구멍의 역할이니까 그렇습니다. 구멍은 대문자 쓰고요. 축은 소문자 쓰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자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방향키로 H7 대문자 넣어주시고 편집 닫고 자 ESC 누르고 요거 방향 바꾸시려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중심 클릭하고 왼쪽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방향 바뀌고요.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는 소문자 G입니다. 뒤로 보내고 소문자 G의 6 그 다음에 문서 편집 닫고 자, ESC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도면의 위치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이건 잠깐 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브 기능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잡고 엔터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평면도도 조금 더 내려주면 도면이 좀 중앙에 모였으면 보기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으로 조금 더 당겨 놓으면 좀 이제 중심에 오니까 좀 보기가 낫나요? 이거 무브 기능 약간만 다시 올려야겠네요. 조금 더 올려놓는 게 도면에 좀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따가 제가 이제 영상 올릴 때는 요 주소 내용을 좀 위치를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림이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좀 교육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도면은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일단 완성이 됐으면 한번 검토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일단은 주소 내용에 기준해서 도시대고 지시없는 못하기 C0.5를 위아래로 여기 만들었습니다. C0.5 부분은 여기였죠. 조립구멍 쪽에 못따기고 여기 못따기 부분은 C1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따라가서 그리셔야 돼요. 자, 정면도상에서 형상에 그 다음에 공차에 치수에 이상이 없고 우측면도 이상 없고 평면도상에도 공차에 그 다음 부분 단면에 평면에 그죠 이상이 없네요. 그림은 제대로 그리신 것 같습니다. 완성하셨으면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했는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오토캐드 2023회 실무 123강, 미안합니다. 132강이고요. 벌써 132강이네요. 클램핑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고, 특히 이제 부분 단면하고 평면 제도, 그 다음에 외접 다각형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조립 구멍, 여기에는 이제 못따기도 있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치수 일반 공차, 끼워 맞춤 공차까지 각각 작성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요거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